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인데요.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 하느니 올해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의 향방, 환율, 그리고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혜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채권금리연구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른 시간인데 곱게 또 네, 스튜디오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서는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의 반응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이제 동결을 넘어서서 연내 인하까지도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금리의 측면에서도 이미 좀 금리가 동결 내지는 연내 인하한다라는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진행될 금통위에서도 이제 금리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들이 왜 우세한데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여전히 금통위에서는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경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2월 달에 물가가 5% 내외, 그다음에 3월 달에 물가가 4% 내외, 연말 기준으로 3% 초반대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 경로인데요. 지난 2월 달과 3월 달 물가 나오신 걸 보시면은 이미 그러한 전망 경로에 굉장히 잘 부합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모습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 중으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남아 있다라는 점, 내지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다시금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 내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2차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하반기 중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이러한 전망 경로에 잘 부합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요. 이제 하반기 중으로 물가가 굉장히 더디게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번 결정을 동결은 할 수는 있겠지만 연내 인하에 나서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역시도 2월달 금통위에서 했듯이 조금은 매파적인 목소리를 남긴 채 동결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난 2월 금통위에서는 한 명의 위원, 조윤재 위원이 이제 인상소수견을 네. 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아마도 뭐 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2월달에도 동결 결정을 했었고 이번에도 2차례 연속 동결이기 때문에 아마도 만장일치로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또 있고 네. 또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흔들릴 수가 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융 여건에서 시중금리는 같이 그냥 따라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기준금리 결정에 무관하게 네네. 이미 시장금리, 국고채 금리라든지 내지는 회사채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대외금리, 미국채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네.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미 연준에서도 3월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5월달 금리는 동결을 할 거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좀 금리가 상당히 막혀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발표되는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에 사실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네네. 우리나라 국내 금통위 영향보다는 사실은 이제 대외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지금 시장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이 되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지금 방금 대외금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고용 시장이 아직도 좀 여전히 뜨거운 것 같은데 미국 연준에서 긴축에 대한 스탠스 아직은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월 FOMC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에서 신뢰성을 잃고 싶지 않다면 이제 지난 3월달 점도표에서 얘기를 했듯이 5.25%까지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식어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보시면은 오히려 실업률은 다시금 떨어졌어요. 3.6에 3.5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연착륙의 기준은요, 이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12월 그때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발언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느슨한 정의의 연착륙이라고 하면 과거의 위기 때와 다르게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고용 지표는 굉장히 경기의 후행 지표긴 합니다만은 네네. 연준이 얘기하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 두 가지 책무 중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럼 결국엔 이러한 실업률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가 연준의 이제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지난주에 발표된 실업률 다시금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ADP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BLS 노동통계국의 고용 보고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컨센 대비랑 부합하게 2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경기가 괜찮을 때, 정상적인 상황일 때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증가하는 게 보통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고용 지표는 굉장히 괜찮은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아직까지 고용 지표가 굉장히 견조하고, 그다음에 뭐 고용의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연준은 이제 인상을 하고 싶다면 해도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은행 이슈, 뭐 CS라든지 SVB 같은 은행 이슈가 이제 연준의 결정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금리의 인상 효과가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지표로서 확인할 만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연준에서 이제 5월달 통화 정책 결정을 할 때 있어서는 이러한 경제 지표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고, 물가에 대해서도 이제 아직은 이제 우려를 놓을 만한, 안심을 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것들, 점도표대로 인상하는 것들이 조금은 맞는 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미국의 최종금리 수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고 시장 영향은 또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금리는 5.25%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월달 점도표에서의 수준인 거죠. 이제 연준에서 3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5.75 내지는 6%까지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이슈가 한 25에서 50bp 정도 가량의 인상 효과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5.25%까지 올리는 것만으로 해도 지금의 상황에 맞췄을 때 적절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5로 연내 쭉 가는 것들을 지금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네, 현재 지금 만일 5월 FOMC에서 25bp를 올리게 된다면 한미 금리 차가 1.75%까지 최대한 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증시의 외국인 수급에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1.75%포인트 자체가 여태까지 벌어졌던 것 중에 최대의 폭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런 한미 금리 차, 이 역전 폭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양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뭐 1.6%는 괜찮고 1.5나 1.75는 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양을 하자라는 말인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한 차례 올린다. 한국은행에서는 쭉 동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역전폭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관건은 이거일 겁니다. 이러한 역전폭 때문에 환율이 급등을 한다든지 금리가 급등을 한다든지와 같이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요, 한국은행에서는 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외환 개입 이런 것들 통해서 조금은 이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겠죠. 하지만 지난 2월달 금통위 때 생각을 해보시면요, 3월달에 금리는 인상을 할 것 같다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를 했었고 2월달에는 금리를 동결한다는 생각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면 역전폭이 150bp로 확대가 되는 거였었는데, 지난 2월 금통위 때 결정 때 보시면은 환율의 움직임도 그렇고 금리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냥 되게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미 시장의 눈은 한국은행의 결정보다는 연준이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번에 이제 동결도 이번 한국은행이 하고 이제 5월달에 연준에서 인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환율이 급등을 한다.
내지는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간다라고 하는 약간 기대가 쏠려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또 대응을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원만하게 되게 스무스하게 시장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요. 사실은 이제 1.75%라는 역전폭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 한 가지는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좀 우려감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기적인 조금 변동성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난 2월 금통위 당시에는 저희가 금리를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나 금리 움직임 제한적이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외환당국에서 보는 개입이 요구되는 환율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미 1,300원대는 우습게 지금 왔다 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1,400원대도 저희가 지난 해였나요? 그때 트라이를 한번 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레벨로서 딱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냐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세가 나타날 때가 문제인 거지 야금야금 올라가는 상황은 그렇게까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통위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기자분들이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이제 어떤 레벨이 오면은 좀 개입을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레벨이 오면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네. 항상 이청용 총재가 답변하는 거는 특정 레벨을 타겟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하십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레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좀 불편한 수준의 1,300원대라는 건데 네. 이제 이게 단기간에 급등한 건 아니고 조금씩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레벨인 거고요. 만약에 통화정책 결정 때문이라든지 대외 또 다른 뭔가 이벤트 때문에 갑자기 오늘 하루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한 달, 두 달 이런 기간에 가지고 조금씩 올라간다든지 조금씩 하락한다든지 상황이라면은 개입을 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네. 최근 채권 시장에 대한 분석은 그리고 또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내지는 연내 인하를 굉장히 세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결국에 만약에 이러한 시장 전망이 틀렸을 때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내지는 시장이 맞았을 때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걸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의 좀 기대감이 조금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 역시도 굉장히 과도하게 금리를 뺐다, 하락시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연준도 그렇고요.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는 3월 달이 마지막 인상이고 이제 5월부터 동결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 7월 내지는 9월 달부터는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 역시도 빠르면은 올해 가을쯤에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시각이 잡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연내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 네. 금리 레벨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미국 측면에서도 고용 지표가 좀 부진하게 하나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이게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줄 거냐? 부진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발표된 거에 비해서 부진한 것이지 절대적인 레벨에서는 그렇게 부진하지 않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산업 생산이라든지 제조업 지표는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괜찮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시면 그리고 물가 레벨도 이제 아직은 연준에서 지금 인상을 멈춘 만한 내지는 인하를 할 만큼의 레벨까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연준이. 네. 그렇지만 이제 통화정책 결정하는 건 연준입니다. 연준의 시각을 되게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시장이 아무리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해도 연준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연준에서 얘기하는 지금의 레벨은 5.25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5월달 인상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준이 인상을 했다가 갑자기 빠르게 또 인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연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다시금 완화로 돌아서는 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좋은 경험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제 연내 3분기 중으로 연내 인하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물가라든지 지표들을 굉장히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
연준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매 회의마다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는 베이스라인 하에서의 결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의 결정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연준의 말을 그래도 조금의 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신뢰를 네. 하고 본다면은 조금 과도한 연내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발표될 뭐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2분기 후반까지는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네. 그러면 시장의 금리는 너무 과도하게 인하를 반영을 했나, 너무 빠른 시점에 인하를 반영을 했나라고 하면서 지금 레벨에서 한 15에서 20bp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금리 레벨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많이 낮아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레벨에서 한 15에서 20bp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 미 정책 당국의 피부백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 금통위 결정이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면 이제 시장의 영향 또 5월의 금통위 전망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결정은 뭐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여쭤봐도 동결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우세하게 동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의 분위기는 뭐 당연한 것들을 확인하는 그냥 이슈 해소 측면에서의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뷰가 어떤가. 지금까지 발표된 물가 지표는 그래도 전망 경로에 굉장히 잘 부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은행이 접근을 하고 있느냐. 조금은 하방 리스크 내지는 상방 리스크 이 둘 중에 어떤 걸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지난 2월달 금통위 때처럼 이창용 총재가 조금은 매파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중으로 뭐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중국 쪽의 수요가 굉장히 세게 올라오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 하반기 중으로 물가가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국은행의 전망 측면에서도 이제 안심하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안심하고 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한국은행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다. 만약에 물가에 대해서 조금은 상방 리스크가 우세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한다라고 하면요. 생각보다 이제 연내 계속해서 지금의 레벨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조금 바뀌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연내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만 물러나겠죠. 네. 그러면 지금 레벨에서의 조금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물가 잘 빠지고 있고 물론 하반기 중으로 이제 상방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전망을 잘 따라갈 것 같다라고 조금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금리는 오히려 좀 하단이 뚫리는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정책을 이제 해 나가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중립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스탠스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2월달 금통위의 스탠스가 되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매파적인 색채가 조금씩은 남아있는 상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요. 이제 금리가 조금 오늘 크게 하락할 일은 조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셨는데요. 이제 투자자로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전채 올해만 9조에 달았는데요. 채권 시장 블랙홀로서 지금 현재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전채 같은 좀 우량한 그런 좀 특수채 같은 경우는 조금은 수요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의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요, 이제 우량채랑 비우량채랑 굉장히 그 양극화라고 하나요? 굉장히 그게 심한 상황입니다. 우량채는 잘 몰린 수요가 잘 나오는 반면에 비우량채에 대해서 수요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크레딧 스프레드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우량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한전채라든지 또 크레딧이 높은 은행채 이런 네. 것들이 발행이 됐을 때 이제 블랙홀로서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영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금리의 움직임, 금리의 향방이 오히려 상당한 제한적인 상태에서 연내 인하를 언제 할 거냐라는 기다리는 시점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연내 인하에 대한 시점이 굉장히 명확해지면 금리는 탄력 있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연내 뭐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연내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채나 은행채처럼 국고채보다는 조금 금리를 많이 주는 네. 애들, 그다음에 조금은 튼튼하고 우량한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블랙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투자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채권 장기물입니다. 네. 환을 해지를 한 미 장기물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네. 미국채 장기물 좋냐라고 네. 물어보시는데 저는 딱 이 한마디 합니다. 혹시 뭐 투자를 보통 많이들 하시니까요. 미국 달러로 해놓으신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달러 바꿔놓으신 게 있으세요? 그럼 투자하세요.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글쎄요, 환전 때문에 조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달러 해지 이제 또 달러 채권 뭐 장기채를 산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그 채권 금리가 또 가파르게 하락을 해줘야 재밌는 수익률을 보실 네. 텐데요. 지금 금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은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져가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2분기 후반쯤에는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될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기대 인플레가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는 이제 2분기 한 후반쯤에 하시는 게 조금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정말 명쾌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우행 연구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